통역가 분이시고요. 일단 방금 관객들이 심야식당 2를 본 분들이에요. 네. 네,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こんばんは。深夜食堂のマスターをやりました小林太郎です。今日ちょうど皆さん見終わって待っていてくださったみたいで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今回はジョブという本編2発目なんですけれども、より進化して非常に面白い作品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監督も発言しておりました。皆さんの感想を聞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식당에서 마스터 역할을 연기했던 고바야시 가오루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지금 막 보고 이렇게 기다려 주신 것 같은데요. 영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심야식당 1편에 이어서 영화로 2편째로 나온 것인데 이전 작품보다 또 더 진화되었고 흥미로운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았는가 싶다는 발언이 감독님도 남기셨었거든요. 여러분들 감상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아 안사코 씨도. 今スクリーンから出てきました。我々は 지금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후아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아 만사코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늘 추상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中さんです。 추상입니다. 実生活もそんなに変わりません。映画の中の役も僕の実生活もほとんど同じです。 실제 생활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영화 속 인물하고 영화 속 생활이나 실제 사생활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홍석천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심야식당을 워낙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 보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고 또 두 분 연기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사실 많은 걸 좀 영감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심야식당 드라마를 만드셨을 때 황일래 감독님 만드셨을 때 제가 잠시 카메오로 또 출연한 적도 있고 그래서요. 심야식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렇게 같이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행운인 게 두 분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한 밤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홍석천 씨께서는 2년 전에 1편이 개봉할 때 GV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때 혼자서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때 혼자 진행을 했었죠. 그럼 이번에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저 처음 뵀어요. 지금 되게 감격스럽게 느껴지시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네. 웬만한 배우들 앞에서 별로 떨질 않고 긴장을 안 하는데 좀 전에 저희 이태원에 있는 제 가게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항상 이렇게 굉장히 장인 정신으로 음식 하나하나 만드시는 분 앞에서 저희 음식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맛있게 드셨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네요. 홍석천 네. 네. 제대로 눈길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네. 홍석천 씨의 가게에서 방금 저녁을 드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위기의 가게였는지 감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いや、とにかく料理が美味しかったです。 아무튼 음식이 맛있었고요. メシアの出てくる料理も美味しいんですが、さらに美味しかったです。 심야식당 밥집에 나오는 음식도 맛있는데 그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심야식당에 나오는 음식은 실제로 요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はい、もちろんフードコーディネーターの飯島奈美さんが材料をセッティング全部してくれて、撮影中に合わせて僕は放り込んだりこう箸を使うだけなんですけど、実際にはそれ自分で撮影用にやってます。 물론 그 영화 중에서 푸드 코디네이트를 해주시는 이지만 씨라는 분이 다 조리를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해주시면 제가 촬영할 때는 조리 기구에다가 넣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만듭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막 멀리서 찍을 때는 막 이렇게 되게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보면 막 잘리지 않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その当時딱 非 그겁니다. 常に達者に見えなきゃいけない時はカメラ位置にもよるんですけども、手元までそんなにこう細かいところまで映らない場所からのカメラ位置だともうとりあえずスピードだけなんでもうとりあえずパパパパパッとこう早く切ってください。でほとんど消えてなかったりするのは本当にあります。 딱 말씀하신 게 맞고요. 카메라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만 좀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에 세세한 동작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딱 속도감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칼질을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고 끝나고 보면은 잘라져 있지 않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 보셨겠지만 심야식당 1편 영화를 보면요,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스터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은밀한 사생활적인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표정도 나오고요. 그 여자 사장과의 얘기 그런 부분에서 인간미를 더 느낄 수 있고 친밀해졌는데요. 홍석천 씨는 이번 심야식당 2편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심야식당 1편이나 2편이나 굉장히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잘 표현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음식이라는 게 또 조그만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소중한 인연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현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워낙에 이제 잔잔한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나의 엄마는 저런 모습이 있었지, 나의 할머니는 저런 모습이 있었지. 심지어 심야식당 2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돈 사기당하는 거 보면 요즘 저희들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들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내용들이 그 감독님이라든가 배우님들의 그 디테일한 것들이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많이 배울 점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도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에피소드가 뭔지 궁금합니다. 私はですね、本当は一番初めの若い女性のエピソードも好きなんですけど、一番最後の渡辺さんがおやりになった昔ある事情で子供と別れてしまった、お母さんになって、その息子に会いに来る時、マスターと小田切君がやった警察官がさりげなく親子の対面を果たすっていうああいうシーンが好きです。 저는 세 개의 일화 중에서 첫 번째 젊은 여성의 그 이야기도 좋아하는데 그보다도 세 번째 이야기가 많이 좀 인상에 남습니다. 이 와타나베 씨가 연기를 하셨죠. 이 여성이 이제 아들하고의 여러 사연을 안고 도쿄에 만나러 왔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것. 그리고 오다기리 조씨가 연기를 했던 경찰관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아들하고의 만남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여러 장면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카오루 씨는 いや難しいな3つの中から1つ選べっていうのは難しい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ねまあ僕戸田さんもおっしゃった最後のエピソードで井川久志さんっていうその去年で80歳を迎えたベテランの俳優さんが出てきますけども、弟の役で東京に迎えに来る役ですね。井川さんとは何度かお仕事したことあるし、もしかしたらご存知のように名だたる日本の名監督とのお仕事も大変多い寡黙でありますけれども確実な仕事をされる人だ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あの辺りにまた改めて年を召されましたけれども、いろんな改めて自分たちと比べるとなんていうか心構えが現場の心構えなんかが全く違うなと思って非常に感慨深いものがありましたね。はい。 저는 인상으로 남아있는 게 그 세 번째 이야기 중에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던 할머니의 시동생이 있잖아요. 그 도쿄에 나중에 마중하러 온 그 죽은 남편의 남동생. 그분이 배우로는 이가와 히사시라는 분이신데 작년에 딱 만으로 80세가 되셨습니다. 정말 베테랑 배우신데요. 이분하고는 제가 여러 번 과거에 일을 함께 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과거에 저명한 명감독님들하고도 함께 하신 작품이 굉장히 많은 배우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과묵하면서도 일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세가 이렇게 드셨지만 오랜만에 현장에서 직접 뵈니까 야 우리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저 같은 사람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그 베테랑 대선배님이 현장에서의 마음가짐 이런 게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개 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영화는 일본의 친구 세대 배우들이 되게 풍성하게 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적으로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번 영화에서는 마스터의 인간적인 매력이 조금 더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스터의 매력은 뭘까요?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단골 손님이신 추성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추성과 같은 상태로 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단골 손님이니까 このマスターっていうのは、いらっしゃい、どうぞ。営業待ち。これ3つぐらいのセリフしかないんです。 이 마스터가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잠깐만요 이거 정도밖에 대사가 없거든요. でも、小林君は、今年の、日本批評家協会主演男優賞をもらいました、たったそれだけのセリフでもらえるのかとこれは不満なんですけど 그런데 고바야시 가오루 씨가 올해 일본의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어요. 정말 대사가 이거밖에 없는데 주연상을 받는구나 해서 저는 너무 불만이지만요. とにかくあったかいんです。人間が普段はそんなあったかいと思いませんが、映画の中のマスターはあったかいんです。 뭐니 해도 따뜻합니다. 이 마스터가요. 그리고 평소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영화 속의 마스터는 참 따뜻합니다. 홍석천 씨가 생각하는 마스터의 매력은 뭘까요? 글쎄 이 시가 식당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든가 마스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 같은 것 같은데요.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좀 다들 외로워하시잖아요. 뭐 겉으로는 다들 뭐 저도 화려하게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외로운데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거기에 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외로운 영혼들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심야식당 그 공간 또 그리고 또 우리 마스터님의 그 짧은 말 한마디지만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누군가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도 이제 제 주변에 힘든 친구들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듣다 보면 본인들이 답을 스스로가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뭐 마스터님은 별 얘기를 안 하시지만 거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이러다가 답을 자기들끼리 얻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통의 공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마스터 역할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마스터의 매력은 공평하다는 것 같아요. 모든 손님한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나쁜 사람인가 혹은 수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스터는 절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본인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마스터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는? これは本当に僕がなんていうか捏造して作ったキャラクターじゃなくて、まあ、原作もありますし監督とかセットを作った美術監督、まあ、深さんはじめキャストのみんなに囲まれてそういう、まあ、化学反応で出来上がっていったようなもんだと思ってますから、なんか僕がこうなんていうんだろう一人もがいてキャラクターを作っていったとかっていうんじゃないなと。なんか僕は流れの中でなんか出来上がっていったものなのかなと思ってはいますね。 이 마스터라는 캐릭터는 제가 뭔가를 날조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원작이 있고 감독님이 있고 또 그 심야식당이라는 공간 세트를 만들어낸 미술 감독님과 함께 연기한 사람들, 그 식당에 모인 손님들 이런 모든 환경과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이 모든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뭔가 발버둥쳐서 캐릭터를 형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전체 속에서 이루어진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마스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저기 계신 분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하나의 질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네. 작품 속에서 좋은 연기 언제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온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에 따라 소울푸드란 말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소울푸드라는 개념이 조금씩은 다른데 저에게는 소울푸드라는 개념이 내일 만약에 제가 죽던가 아니면 세상이 멸망할 때 생각나는 딱 유일무이한 음식 딱 그 한 가지인데 그 혹시 두 분께서는 내일 만약에 세상이 멸망한다면은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면 여기 있는 관객들에게 뭔지 좀 말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일 멸망하는데 딱 떠오르는 음식. 네. 네,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 왜 하필? 실례인 것 같아요. 네. 私キムチです。 웃어じゃないですか。実はおふくろが大陸に中国の方にいましてキムチをおふくろが作ってくれるんです。その味は未だに忘れません。でたまにそういうものに焼肉屋さんなんかに行くと出くわす時があってこれは美味しいとつくづく思うのがキムチです。中国만식 그 옛날에 부모님이 대륙에 중국에 계셨습니다. 구 만주에. 네, 그리고 저기 제가 추가했던
프로필에 보시면 중국의 대련에서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 대해서 아셔서 어머니가 실은 김치를 가끔 가다가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그 해주셨던 어머니의 그 맛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의외의 대답이네요. 아, 네. 네. 카오루 씨는? ソウルフードとおっしゃったから最初はソウルの食べ物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 아 소울푸드 그러시길래 서울 음식이다. でもそうねソウルフードって基本的に先日見ればお袋の味みたいなもん原点みたいなもんですよね 그러니까 소울푸드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엄마 손맛 이런 쪽으로 아마 자기의 원점에 해당되는 그런 걸로 도달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だから僕も大したものを食べたいとか思いませんねキムチって先輩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だからうちなんかはおふくろが作ってたのは本当に煮浸しって野菜とね小松菜菜っぱの豆腐揚げの大胆とかそういうのがそういうネーミングの食べ物が京都にありますけどもそういう煮浸しみたいなものに行き着くような気がしますけどね 교토 출신이시여서 교토 요리를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슨 특별한 대단한 음식이 먹고 싶은 거는 아니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것 중에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먹던 것 중에 이제 떠오르는 거는 니비타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이파리, 잎채소, 나물 그런 몇 가지를 같이 끓여서 양념에다가 이렇게 끓이는 것처럼 해서 그대로 내놓는 반찬이 있어요. 그냥 가정식 반찬으로 네. 그런 게 떠오르는. 네. 홍석천 씨는 뭔지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어떤 거라도 좋은데 저는 소울푸드도 좋은데 누구랑 마지막 식사를 하느냐가 더 저한테는 또 추상이 했던 대사네요. 네. 아 그런가요? 또 있으세요? 좀 뒤로 가볼게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 제가 뒤라고 했나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네, 네. 마이크를 건네주세요. 영화 즐겁게 잘 봤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되게 급하게 왔는데 저도 마음이 한편 좀 위로를 받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식당은 아니지만 이제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치킨하고 맥주를 같이 마시는 게 많은데요. 만약에 심야식당에서 치맥을 팔았으면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떤 느낌을 그려냈을지 궁금합니다. 네, 치맥을 팔았으면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하시다고요?ドラマのあれですけれども唐揚げっていうお話ありました。 심야 식당 그 드라마 쪽에서는 닭튀김, 가라아게라고 하는 닭튀김으로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本当そうですね。ビールと唐揚げ合うし、多分日本でも唐揚げの需要かなりビールとセットで多いと思いますよ。 맥주하고 치킨하고 닭튀김하고 아무래도 그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본에서 이제 양쪽에 매상을 올려주는 거에 두 개의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관객분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지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쉽게 진짜 딱 내 마음을 금방 시원하게 해주는 세트가 치킨과 맥주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음식이 뭘까요? 그런 세트 조합의 음식이? 꼬치구이 같은 것도 일본.
것 う 같아요. ん寝る前ですから油物は食べないんですね。 자기 전에 기름진 건 안 먹죠. まあ豆腐冷ややっこぐらいですかね、お豆腐。 두부 あ、そうだね。 히야야코라고 그냥 차가운 두부에 이렇게 옆에 생강하고 파 뿌려가지고 간장 그걸 히야야코인가 뭐 그랬더니 아니 편안해지고 싶은데 찬 두부를 나는 먹으면 어떻게 ほっこりしたかったら湯豆腐じゃないですか。湯豆腐ね。はい。 겨울에 따뜻할 때는 유도후 네. 그 두부를 또 따뜻하게 네. 끓인 거. 네, 갑자기 잠깐 만담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일단 저기 뒤에 계신 분 먼저 받을게요. 네,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 끝에서 한 세 번째쯤 되시는 분. 여자분? 네, 네. 마이크가. 진짜요? 저는 각 세 분이 만약에 심야식당을 열었을 때 자신이 메뉴판에 걸고 싶은 딱 하나의 메뉴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네. 돈지루 같은 대표 메뉴를 어떤 걸로 하시고 싶으신지. 너무 고민하시네요. 홍석천 씨부터 들어볼까요? 아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식당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 이런 영화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심야 식당의 이제 세트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메뉴들을 저는 굉장히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뉴를 할 때 이 메뉴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심야 식당에 나왔던 무슨 뭐 돼지고기 된장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따는 편인데 제가 만약에 심야 식당 같은 거를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게 요리 쪽인데 꽃게 요리 쪽인데 저희 엄마가 꽃게 요리 꽃게탕을 어렸을 때부터 참 잘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대표 메뉴를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선생님들 하시는 마스터가 하는 것처럼 그날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사고식 생각하셨나요? 夜中の12時から朝の7時まで営業してるんですよ、このお店。そこに、メニューと言われても半端じゃないかな、料理はね。 있잖아요.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가게를 하는 い 거거든요. や、わかんな 거기에 い。 메뉴를 대라 그래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自分の中にはとにかく発想がありません。 제 안에는 발상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요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제가 때 그 드시는 것만 잘하고. 私料理やりますよ。 저도 요리를 합니다. ちなみに得意な料理は何ですか？ 참고로 잘하는 요리가 뭐죠? 野菜炒めかな。 야채 볶음. そう何かそうね、それが看板になるやつね。それみんな目当てで来るっていう。ちょっと違うかもしれないけど、僕は関西人っていうまあ要するに、日本のまあなんていうかな、東京じゃない、出身で、関西の人はね、うどんをよく食べるんですよね。でうどんのお出汁も非常に京都あたりだとすごく最後まで飲み干せるほど、まあ、僕のお気に入りなんですけど薄く作るんですよね、色目を。それに刻みとかお揚げの刻みで刻みうどん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で大きいの大判を甘く炊いてきつねうどん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なんかそのあたりがなんかもうさっき言いましたけど、なんか小さい頃からのやっぱりこうなんていうかな、その食べ慣れたっていうかその記憶の中にあるんで、
個人的にはやっぱりきつねうどんとか刻みうどんになりますね。 그 간판이 될 만한 식당의 간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거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거를 이제 물어주신 건데요. 제가 일본에서 간사이 지역 사람이거든요. 간사이라는 건 관서 지방인데 도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먹는 거를 좀 따져보면 간사이 사람들은 우동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토 지역 간사이 안에서도 교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동 국물을 육수부터 잘 연하게 이렇게 색을 우려내고 맛있게 해서 짜지 않기 때문에 우동 국물을 아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국물을 해주거든요. 그런 우동을 하는데 유부를 좀 작게 썰어가지고 얹은 거는 기자미, 이거 썬다는 것의 명사형인데 썰어놓고 유부를 썰어서 얹은 기자미 우동, 혹은 유부를 그냥 네모나게 큰 거를 달게 이렇게 졸여가지고 하는 거는 기스네 우동. 네. 기스네 우동.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아까 소울푸드 얘기도 있었지만 뭐지 생각을 하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익숙하게 먹고 입에서 그리워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이 기자미 우동이나 기스네 우동이나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마이크를 저분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드릴게요. 질문 받을게요.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마지막에 뭘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 포함한 작품 네. 수상이 되어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대사요? 네.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영화가 약간 헤어짐, 이별, 약간 왁자를 바나레 약간 되게 어딘가였던가 멀리 떠나야 보내는 네. 또 이런 그런 것에 관한 테마에 관한 영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왜 이번 영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번 영화의 테마가 헤어진 장례식도 처음에 나왔었고요. 네, 이 테마를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これはテーマに関しては今日は監督が来ていないので非常に監督の思うところが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けどね。非常に監督っていう人は非常に生理的な皆感情ものを大事にしている人だと思いますから、多分その時そう実感というか何かそういうものを作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なんかことが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けども。なんかパート1の時の深夜食堂もそうなんですけど、最初に骨壺っていうお話が出てきて、最後に落とし主が現れてきてっていう、その骨壺っていうのはもう文字通り死んだ人の骨である、その人の思い出話をお話の最後の方に戻ってきた女性が語って、ちょっと笑い話みたいになるんですけども、そこに見えない形で死というものが予感され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のが好きな監督かどうかは僕は分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確かにおっしゃったように週末であるとか、お店で言えば代が変わって2代目に譲らなきゃいけないとか、今回最初の冒頭の話でも出演するたびに喪服を着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が確かに死をテーマに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けど、多分監督の中ではその死っていうのは消滅するとかなく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それだけじゃなくて再生するっていう、もう一度再び生き返るためによみがえるためにそういうものが大事だというようなポイントの置き方ではないのかなって。だから大事なのはそこからの再生であるというような
意味合いが割とメッセージ込められてるんじゃないか個人的には思いますけどね。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감독님이 이 자리에 계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계시니까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감독님이 아마도 생리적인 감각 같은 거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안에서 뭔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감독님이 느끼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심야식당 전편 1 파트 1 부분에서도 그 납골 하는 그 도자기라 그럴까요? 그 상자라 그럴까? 그 돌아가신 이의 뼈를 화장하고 남은 그 유골을 이렇게 담은 그 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나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와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에 웃음꽃이 피는 이야기처럼 언뜻 보면 보이지만 그 영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죽음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 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 죽음 같은 거를 좋아하나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식당 2에서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세대의 사람 또 가게를 물려주는 데에서 세대를 넘어서 전해주는 그런 것들 또 실현을 할 때마다 상복을 입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흐르는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감독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사라진다, 완전히 없어진다 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죽음이 있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재생, 되살아나는 것, 되살아나기 위해서 그 죽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죽음, 이별, 헤어짐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독님의 의미에 대해서. 마츠오카 조지 감독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수많은 원작 에피소드에서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고 했을 때 주로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위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뭔가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가는 관객들이 이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느낌, 뭐 위로라던가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찍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관객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 싶은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그런 게 있으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いや、お客さんの見た通りでいいと思います。 관객분이 보신 대로 느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それと深夜食堂って別に大きなドラマがあってたくさんの人が死んだりとか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でも非常に派手なシーンがなく文字通り皆さんが思っておられる淡々と静かに進んでいく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僕らの人生ってそんなに劇的なことってあんまりないじゃないですか。非常に些細なことで悩んだり会社大学とか、学校でも人間関係ちょっとしたことで思い悩んだりとかしますよね。人と気持ちが行き違いになったりすることを抱え込んだりとかなんか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り僕ドラマにいっぱいなる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その大きなところを探さなくてもそれもその生きていく上で本当に大切な問題が結構ありますから多分そういうことで深夜食堂にのれんをくぐったお客さんが少しなんか次の一歩に
踏み出す時に、先ほど僕は復活とか蘇りみたいなことを言いましたけど、再生とか言いましたけど、もう一度なんか気持ちを新たにしてドアを開けて外に出ていく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その次のステップを深夜食堂がなんかこうきっかけ与えているような気がなんとなく僕もする。そういう気持ちで見てもらったら、ちょっとだけほんの少しだけ今まで見たソウルの街の景色がちょっと色合いが変化して見えたり、何かこう前向きな気持ちになって明日また生きようとかっていう気持ちになってみたら、こんな満足な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ね。그 심야식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무슨 화려한 엄청난 사건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두들 일본 영화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대로 그냥 담담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를 그냥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아주 극적이진 않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무슨 회사에서 있었던 별거 아닌 일, 혹은 뭐 학교에 다니다가 일어난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막 속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하고의 마음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싸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사사로운 것이지만 그런 게 저는 드라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소중하게 한 것이 있어서 또 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듯이 이 심야식당에 천으로 된 간판 딱 그 넘기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여기에서 식당에 있다가 다시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다음 한 발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가 된다면, 아까 제가 재생이라는 단어 혹은 뭐 되살아난다, 부활 뭐 이런 단어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심야식당에 문 열고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문을 열고 나갈 때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식당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아주 조금 크게도 아니고 아주 조금 서울의 풍경의 색깔이 약간 달리 보인다든가, 아니면 전향적인 마음으로 그래 내일 또 하루 살아볼까 이렇게 된다든가 하는 기분으로 나가신다면 약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영화를 이제 관객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제가 심야식당 1도 그렇고 2도 그렇지만 영화를 딱 보고 나면 가슴 한편에 막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눈물이 나지만 여러분들 또 눈물 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최근에 영화들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너무나 이제 뭐 SF 뭐 특수효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대한 영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볼 땐 시원하고 뭐 그런 맛이 있지만, 사실 나오고 나면 뭐였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영화에 흥행되는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좀 센 영화들이 잘 되고 뭐 이런 소품들이 잘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가슴 좀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심야식당 2를 보면서 이런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영화구나,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영화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에서 저도 배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실 그런 따뜻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덧붙이자면 뭐 책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콘서트나 뭐 이런 걸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개봉할 심야식당 2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만 정도 되면 다음에는
오다기리조하고 함께 두 분이 함께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거 공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함께 와서 또 한번 지휘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여러분들의 손과 입소문에 달려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또 찬란하게 47년하고 책을 냈거든요. 그것도 또 슬쩍 위로가 됩니다. 예, 예. 네. 제대로 홍보를 해주십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미치루가 할머니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살해금을 주잖아요. 그걸 받지 않았을 때 사실 살해금을 주면 쉽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 홀가분해지지만 그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친절과 호의를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면 너무 좋겠다. 기분 좋은 무게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제 감상이었고요, 그냥. 네. 日本語で言うとお裾分けっていうんですが、幸せなことは隣の人に面白かったよと一言言っていただくと観客が一気に増えて、こっちも嬉しいなと思うわけです。 영화 속에 그 대사에서 있었어요. 오수소와케.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는 선물 받은 거 중에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거를 오수소와케라고 해서 그 장면에서 그 대사도 나왔었는데요. 그 오수소와케처럼 자기가 받아서 좋았던 거는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듯이 이 영화 보고 좋았으면 옆에 친구분들한테 한마디씩 거들면 이 영화의 성공이 분명히 약속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우셨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고 네, 갈까봐요. 네. 本日は長時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ように本当に少しだけ気持ちがこう変わるとかほっとするというかリラックスそういう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もらえたら本当にありがたいですしまたお友達とかと一緒に劇場に来ていただいたらこれも幸いなことありませ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정말 긴 시간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따뜻해지고 뭔가 편안해지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친구분하고 또 극장에 다시 한번 찾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두 분 피곤하고 조금 힘든 일정인데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는데 혹시 심야식당 3라는 영화가 나오면 한국의 게이 역할 잘하는 배우가 하나 있거든요. 꼭 감동 있게 예. 영화 흥행도 잘 될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